안녕하세요. 오용혜입니다. 저는 스토리텔링을 즉석에서 해봤어요. 제 지금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건강인데요. 건강 관련해서 저희 가족 얘기 짤막하게 드리고 제 경험 얘기를 드리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건강을 있을 때 지켜야 된다. 화목 선생님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한데요. 물론 저는 그만큼 연륜이 없고 경험이 부족하지만 제 경험에 빗대어서 아까 강사분께서 결절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일단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에너지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엄청 열정적이고 욕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극아이 내향형이었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선생님 부르면 네 말 잘 듣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물론 이 성격으로 변한 거는 20대 동안 한 거의 10년 정도 제 성격을 변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그 기간으로 인해 지금은 체화가 된 건데 어쨌든 제가 엄청 열정적이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지방에 살았었는데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셨고 제가 지방에 내려갔을 때 IMF가 터졌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들고 내려갔기 때문에 돈 무일푼에다가 문풍지 집에서 살았어요. 지방에서. 그래서 막 겨울 되면은 문풍지 바람이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구멍 뚫어서 밖에 보고 막 사각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아 진짜? 그 시대가 아닌데? 그런 시대가 아니죠. 제가 89년생이에요.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만큼 돈이 없어서 집도 그런 집에서 살았고 실제 저는 가난을 경험해봤거든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 당시 엄마 아빠가 당연히 맞벌이를 하셨죠. 근데 별 힘든 일들을 많이 하셨고 너무 힘든 일 하셨고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고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맨날 집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너무 좋은 시기였어요. 제 리즈 시절이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왜냐면 엄마 아빠 통제 없지. 학교에서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남자애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 칠판에 적었어요. 아, 내가 올해 1등으로 좋아하는 남자애 누구누구. 내가 2등으로 좋아하는 남자애 누구누구. 한 3명에서 5명 후보를 적어요. 그럼 거기에 칠판에 적힘과 동시에 그 1등으로 적힌 남자의 의사는 상관없이 암묵적으로 걔는 그 해에 저랑 사귀는 거예요. 거기가 지방학교라서 제가 서울에서 왔다라는 말을 듣고 엄청 저를 환영해줬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었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어려운 시절을 너무 행복하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공부는 하기가 싫었죠. 엄마 아빠도 통제하지 않는데 그래도 일기는 썼어요. 매일매일. 우와. 공부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놀 수 있을까 그래서 육상을 시작했죠. 실제 체육 활동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너 육상해라. 그래서 학교 끝나고 초등학교 끝나면 몇 시기 되겠어요. 한 1-2시 되겠죠. 근데 집에 가면 엄마 아빠도 없어. 밥도 없어. 제 형제가 오빠랑 여동생인데 오빠는 완전 맨날 사고 치고 다니는 사고뭉치여서 맨날 동네 어디 가서 찾으러 다녀야 되고 제 동생은 막 이렇게 얌전해가지고 이런 스타일이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최대한 늦게 가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방과 후 수업, 공부, 아니면 운동을 하자. 그래서 육상을 엄청 열심히 했죠. 그래서 나름 구대회 이런 데에도 나가고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체력이 좋다고 생각했죠. 10대 때 열심히 운동으로 단련된 몸으로 20대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9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세대가 맞아요. 사실 제가 직장 생활 했을 때는 대략 15년 전이었는데 제가 막내였어서 출근이 9시, 퇴근 6시인 회사였는데 첫 회사가 출근 한 8시 반 신입이니까 퇴근은 최소 밤 10시 이상 보통 한 12시 돼야 집에 갔어요. 그 택시 타고 집에 가고 택시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줬어요. 나름 회사가 좀 큰 회사여서 그래서 택시비가 제 월급만큼 나왔어요. 어머. 제가 그 당시 월급이 200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아니 이렇게 택시비가 나오는데 그냥 한 사람 더 고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다니고 저는 주 5일제 회사였는데
토요일도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12시에 퇴근하고 일요일은 기절해서 자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현타가 와서 이제 막연하게 이럴 거면 금융권을 가자 해서 금융권을 갔던 건데 거기서도 또 너무 힘들게 그러느라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하느라고 사실 잠도 많이 못 잤죠. 그래서 20대 때 저는 오히려 10대 때보다 생활계획표 우리 초등학교 때 동그라미 시계 그려가지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9시부터 10시까지 뭐 10시부터 11시까지 뭐 진짜 시간 엄청 타이트하게 썼어요. 그 일례로 누군가 소개팅을 해주면 돼요. 토요일 날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소개팅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분이랑 밥 먹고 커피 마시면 한 3시간 걸리겠지? 그리고 3시간 뒤에 다음 약속을 잡아놓고 근데 그분이 애프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 이제 가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지? 원래 다 나처럼 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호감의 표시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거절을 한 거죠. 왜냐면 저는 제 루틴대로 3시간 정도 이 사람이랑 있었으니까 다음 일정을 소화해야 돼. 이 생각 때문에 저 집에 가야 되는데요? 라고 했었을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랑 잘 안 됐죠. 그렇게 할 정도로 저 엄청 타이트하게 살았거든요. 20대를. 회사와 공부와 뭐 중간에 연애도 몇 번 하고 그러다가 이제 30살이 되고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독립을 하니까 엄마 아빠랑 안 살고 혼자 살지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거다. 이제 내 인생 지금부터 시작이야. 나 맨날 나도 클럽 가보고 밤새 술 먹고 놀 거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몸에 배인 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스스로 슬픈 거예요. 야, 놀라고 그렇게 시간을 줘도 너는 못 노는 애구나. 넌 진짜 못 노는 애구나. 이 생각이 스스로 들어서 좀 스스로 내려놓자를 조금 하다가 이제 지금 35이 됐죠. 근데 제가 작년 9월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게 된 계기가 지금 다른 분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졌겠죠. 몸을 많이 쓰니까. 그리고 남자분도 제일 첫 번째로 오는 게 허리잖아요. 허리가 안 좋으시기도 했고. 근데 어느 날 낙상이 있었어요. 집이 주택인데 넘어지셨어요. 근데 넘어질 때 사람이 넘어지면 만약에 앞으로 넘어진다 하면은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바닥을 짚잖아요. 반사신경 때문에. 근데 그냥 이 선체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다 갈리고 이가 빠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넘어지지? 반사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알고 봤더니 뇌종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 하긴 했어요. 약간 말이 조금 어눌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빠도 나이 먹나 보다. 저희 아빠 66년생이거든요. 젊은 나이인데 진짜. 근데 이대로 넘어지고 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그때 발견된 거는 뇌출혈, 뇌경색, 고혈압 또 뭐지? 엄청 진단명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혈압이 너무 높으셔서 술, 담배를 좋아하셨거든요. 너무 높으셔서 이 뇌출혈, 뇌경색 약을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쇼크사로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쓰지도 못하고 응급실에서 계속 버티다가 뇌출혈, 뇌경색 치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뇌출혈과 뇌경색은 정반대의 성격이에요. 뇌출혈은 출혈이 나서 이 출혈이 여기저기 번지는 거고 뇌경색은 막히는 거거든요. 핏줄이. 그럼 생각해 봤을 때 뇌출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구멍 한 달 메꾸면 돼요. 응고시키면 되겠죠. 뇌경색을 치료하는 방법은 굳어있으니까 녹이면 돼요. 정반대이기 때문에 뇌출혈 약을 쓰면 뇌경색이 심해지고 뇌경색 약을 쓰면 뇌출혈이 심해지는 상황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있었거든요. 이미 발현된 지 좀 된 상태였고 그래서 거기 의사의 판단은 둘 다 쓰자. 그래서 둘 다 쓰고 한 10개월 정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앓는 과정에서 점점점 사람이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이제 뇌가 문제가 있으면 말도 못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은 점점점 움직이지 않게 굽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는 게 팔이 굽고 다리가 굽고 이렇게 웅크려져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욕창이 생기죠. 욕창은 생각보다 심각해요. 같은 지면에 움직이지 않고 계속 피부를 맞닿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게 뼛속까지 썩거든요. 그래서 뼛속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죠. 그래서 어느 날 아빠 면회를 갔는데 그때 또 코로나 시기여서 면회도 잘 못했거든요. 면회를 갔는데 아빠가 뼈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엄청 건강체인 스타일인데
진짜 앙상하게 뼈대밖에 안 남았어.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운동으로 풀었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 보기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뭐를 느꼈냐면 아 가족이 아프면 내가 힘들구나. 내가 아프면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아프면 내 가족이 힘들구나. 이거를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껴봤어요. 그래서 사실 좀 아빠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아프면 좀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해서 이 상황을 만들었나. 왜 우리가 아무런 처치를 못하게 만들었나. 그런 원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죠. 아빠가 돌아가신 지 한 7, 8주 뒤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가고 나서 느낀 거는 아 그때 한 번 더 현타가 온 거죠. 아 아빠 돌아가시는 걸 보고 너무 힘들어 했는데 이젠 제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새벽에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줄초상 나는 거잖아요 집안이. 엄마가 엄청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진짜 불효녀다. 엄마한테 이렇게 가슴에 못을 받는 아 이런 경험을 엄마한테 해드리게 한 게 너무 막 제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엄마한테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더구나 엄마는 배우자였잖아요 아빠가. 그런데 자기 딸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 아 내가 건강하는 거는 정말 내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구나. 진짜 내가 완전 고아다. 이렇다 한들 고아여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제가 제일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제일 힘들었던 때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가서 뭐 밥이라도 차려줘 뭐 간호라도 해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은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을 좀 꼭 챙기시고 그래서 지금 결론은 저는 지금 백수라서 잘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쉬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약간 건강 염려증 이런 것도 생기고 조금만 피곤하면 안 돼. 나 피곤하다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어. 자야 돼. 일부러 자고 일부러 어디 가서 조금 한 10분 쉬다 오고 그렇게 하기로 좀 생활 패턴이 엄청 많이 변화됐고 제 생각도 엄청 많이 변화됐어요. 근데 지금 삶에 저는 너무 만족해요. 물론 백수여서 거리가 없긴 하지만 지금까지 모은 거 그냥 쓰는 거죠. 뭐 어차피 뭐 인생 뭐 10년, 20년 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쉴 때는 쉬어주는 게 좋지 않나. 이제 조금이라도 내 몸에 사인이 왔을 때 그걸 빨리 인지를 해야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 주제는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정말 유의하세요. 제 게 아니에요. 본인 게 아니에요. 내 가족 거예요. 알겠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